2020년 6월 4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방호제 영상편지 60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고 나면 오늘 오후부터 충청도로 해서 하여튼 경상도로 전라도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들이를 겸해서 이런저런 일도 볼 겸 다녀올까 합니다. 며칠이 될지 아직은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발 닿는 대로 물론 대충 계획은 있습니다. 오늘 충청도로 갔다가 내일은 봐서 어디 덕유산 쪽으로 한번 일정이 되면 가고, 그 다음에 가야산 해인사로 갔다가 다시 일정이 맞으면 구례나 남해 쪽으로 해서 다시 광주 이쪽으로 다 돌아올까 합니다. 중간중간 연락을 해서 있다고 오라 그러면 가고,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저는 여행은 그렇게 다녀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꽉꽉 짜가지고 다니면 그거는 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젠 미국의 흑백 그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일어난 시위 얘기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과거와 달리 물론 트럼프 같은 참 속된 말로 또라이도 있지만 이젠 백인들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 근본 원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던 차별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백인들 중에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우월의식 때문에서 생겨난 일이다 하는 그런 자각이 있어서 여러 곳의 시장이 그들과 같이 시위에도 참여하는 곳도 있고, 또 대통령에게 입 좀 다물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경찰들이 시위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울고 있는 흑인 소년을 백인 경찰이 가서 끌어안고 한참 같이 슬픔을 나눠주는 이런 장면도 있고, 어제 한 군데 또 신문에 보니까 흑인 소년이 시위대에서 그래서 경찰이 끌어가려니까 백인 소녀가 그걸 끝까지 막고 있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래가지고 되겠냐, 망할 것 같다 그래도 미국 이런 사회가 버티고 이 세상이 버텨나가는 거는 그런 인간미를 갖춘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도 또 일찍 깼는데, 제가 어제 봉은사 회의 잠깐 다녀오고 그러면서 또 할 일은 다 했어요. 책을 많이 못 읽었어도 읽고. 근데 저녁 때 8시쯤인데도 조격을 하려면 그렇게 졸려서 소설책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엔 3시 반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이게 참 큰일이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만 되면은 그냥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사고를 쳐도 된다고 믿는데, 그 믿는 거야 뭐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믿어도 좋겠습니다만 그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울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음. 먼저 그 영화 해바라기로도 유명하죠. 저한테는 그거로 다 각인이 돼 있는데, 소피아 로렌 사진을 보면
모한 말로 참 입술과 여기 보면 섹시하죠. 지금 이제 늙었겠지만 살아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If you have not tried, your eyes can't be beautiful. 목 놓아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건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당신 눈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어요. 아주 그냥 목 놓아서 이제 어떻게 울어야 되는 건가.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눈이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피아 로렌의 이 말을 저장해 놓은 데서 찾고 나서 열하일기를 읽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열하일기에 보면 연암 박지원이 그 넓고 넓은 만주벌판을 보면서 말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옆에 가던 정진서라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툭 터진 곳을 만나서 왜 통곡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연암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이러고 좀 건너뛰겠습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할 것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서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그리고 한참을 건너뛰어서 정진사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럽니다. 연암이 그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오는가.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이게 어디 가서 울으면 좋은지 한번 나옵니다.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니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드넓은 만주벌판 앞에 두고 진짜 한바탕 크게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냐고. 이 어찌 보면 좀 수가 얕은 사람은 오히려 가서 여기서 산에는 이런 데서 어쩌고 할 텐데 연암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침 6년 전에 읽은 그 중림칠연 빼어난 속물들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완적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든지 관계에 끌려나가길 피했던 사람과 달리 완적은 자기도 명예도 지키고 또 몸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림칠연이 책을 쓴 짜오지엔면의 기록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펼침과 굽힘,
이게 구론과 완적의 경지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이다. 영웅의 기계를 가슴에 품기만 하고 명철 보신으로 일관한 완적은 입맛이 썼다. 그 다음서 마음속의 우울함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말할 수도 없었다. 정말 우울함을 누를 길이 없을 때는 혼자서 마차를 몰고 넓은 들이나 깊은 산속으로 달려갔다. 산길을 따라 걷지 않고 아무데로나 기어올라 벼랑 끝에 서서는 방성대곡을 했다. 그렇게 울고 나서 마음이 풀리면 비로소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글쎄, 그렇게 울고 싶은 적이 가끔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마음껏 울 자유가 없어요. 저는 요즘 뭐 그 정도는 상황이라도 가끔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 산속에 가서 방송대곡을 하고 울고 이런 것보다 이 영상 편지 쓰면서 그러면서 한번 토해내고 또 가끔은 노래도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만주벌판에서 참 크게 울어볼 만하다고 했던 누구죠? 우리 연암 박지원의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또 만주 초입에 해당하는 용정을 무대로 한 선구자를 한번